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잘못 찍어서 오늘 좀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 관련해가지고 성남시청을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새로운 물건들을 추가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갱신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지난번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주지, 시군구청에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여기 한 세트거든요. 예,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남시에 가가지고 요거를, 성남시 공동주택가 가서 요걸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을 하면 요즘에 이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등록면허세, 요걸 또 납부를 했습니다. 예,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채수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도 뭐 1종, 2종 나뉘듯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뭐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4종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한 채부터 두 채까지,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채부터 5채까지, 2종 같은 경우에는 6채부터 9채까지, 1종은 10채 이상 해가지고 4종이 이제 제일 싸더라고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 면허세가 27,000원 정도 되고, 27,000원이고, 3종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54,000원, 1종은 67,500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다시 발급을 받았고, 예, 물건을 추가를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그 다음에, 예, 등록면허세 요 고지서도 받아가지고, 예, 오늘 뭐 인터넷 위텍스 같은 거로 이제 쉽게 납부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납부 방법도 있는데, 위텍스 납부,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뭐 직접 납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폰 고지서 납부,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최초에 신고할 때 한번 납부하셔야 되고, 매년 1월 1일 날 정기분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실 이것도 뭐 짜잘짜잘한 세금, 이것도 세금이네요. 세금. 예, 이러한 세금도 좀 짜잘짜잘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또 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터넷으로 하면 이런 고지서들이 잘 공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해야 되고, 예,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동수원 세무서에서 이거를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거주지가 지금 현재 성남시로 되어 있는데, 요건 또 이제 동수원 세무서 가니까 또 이렇게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예. 뭐 여하튼 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시군구청 및 이제 세무서에서, 예, 요거를 등록 및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동명의로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한 세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자분들께서는 단독 명의로 또 이제 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별도의 한 세트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별도의 한 세트.
저는 이제 단독 명의로 한 거는 이렇게 상호를 뭐 나름 좀 재미있게 하려고 ND의 부동산 랩으로 이렇게 상호를 썼습니다. 예. 근데 딸내미가 이거 보던 이제 웃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밌게 살면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단독 명의로 이제 한 것도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서 고지서를 이제 발급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8년짜리로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등록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임대사업자로서의 그 의무사항과 그 다음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관련 법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맞춰야지 나중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세제 혜택을 받기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잘 이해를 해야겠죠. 저도 이제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러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로서는 마지막 이제 출구가 이렇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로 예.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이제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관련된 법도 많고 조건도 많고 혜택도 있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용어도 굉장히 뭐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 이렇게 쓰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첫 번째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 이거는 김현미 장관님 계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예, 관할하고 있고, 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은 이게 단기 민간 임대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냐, 4년짜리냐, 8년짜리냐, 자, 요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단기 민간 임대는 4년짜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짜리인데, 자, 국토교통부에서는 혜택보다는 뭐, 페널티를, 그러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위반시 과태료 같은 이런 것들 매기는, 조직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과태료 부과 기준하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대를 했는데, 임대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에 양도를 한 거죠. 의무 임대 기간이 아닌, 의무 기간 내에 이거를 임대를 하지 않고 이제 팔아버렸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임대 조건을 위반한 거, 임대료를 이제 1년에 5%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을 올렸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물리죠. 자, 이런 사항들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예. 보통 이제 그 이전에 그 계약한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건데, 이제 향후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런 이제 표준 임대차 재계약이 도래를 했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한 예가 되겠죠. 혹은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거네요. 예.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제 향후에 이제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혹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항들을 위반을 했었을 시에 법을 위반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처음 위반하면 500만 원, 두 번째는 7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과태료가 굉장하죠. 굉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을 해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 이제 그 밑에 이제 해당 시군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 이제 소득세법을 이제 주관하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데죠. 여기에서는 장기 임대 주택.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요 위에 있는 단기 민간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 4년 8년짜리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장기 임대 5년 이상만 되면 혜택을 주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018년 4월 달부터는 또 이러한 4월 달부터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지금 혜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제97조의 3항에 따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8년 이상 의무 임대를 했었을 경우에. 근데 사실 요거 제97조의 3항은 특별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장특 준공공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특 준공공, 장기 보유 특별 준공공 임대주택. 예. 줄여서 장특 준공공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5항에 따르면 감면 준공공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사실 혜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액을 100% 감면을 해주거든요. 요건 이제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100% 감면을 해줍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봤었을 때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완전하게 누리려면 사실 8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켜야 할 의무 조건도 충실히 지켜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5항에 따르면 요건 사실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이 지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올해 말에 주택을 신규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해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주택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시면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거는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거 이외에 이런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이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그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요. 소득세 감면 혜택.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요 밑에 있죠. 장특 준공공 혹은 감면 준공공. 저는 이제 감면 준공공을 목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매수를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등록을 했고요. 10년 정도,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년 가더라도 크게 10년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10년 동안에 이제 소득세 75% 감면,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의무 사항으로 이제 이제 연간 5% 인상 룰을 잘 지켜야겠죠. 연간 5% 인상 범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잘 쓰고, 신고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메인 혜택이고, 또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짜잘짜잘한 거고, 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시고,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유념하시고 좀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절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당장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죠. 양도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주택이 두 채 있으면 10% 가산이 붙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양도세 세율이 가산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인지 이제 금액이 작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다들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뭐 세금을 물리지가 않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이미 그러한 그 빅데이터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임대사업자 등록건이 이렇게 뭐 부담스럽게만 볼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시면 또 세금 혜택을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2부는 제가 이제 향후에 저의 이제 절세 방안 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권 관련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게 되면